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났는데 새벽 아니고 새벽인가? 아침 한 8시에 자서 지금 한 오후 4시 좀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너무 바빴어요, 요즘은. 징그러워. 아무튼 나오준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시래요. 제가 원래 비전공자라 그런지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채팅으로 상담 가능할까요? 팀노바를 팔로우 해놓고 여러가지를 보고 있는데 성공 후기도 많고 그리고 강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과 유대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궁금한 거 이제 저한테 주시면 동영상으로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나 이제 그 어떤 녹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음성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게 일단 제가 비전공자여서 그런지 기초도 잘 모르는데 기초 부분도 다 차근차근 배우는 건가요? 그리고 수강료와 수강시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수업, 어떤 언어를 배우는지 기초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거는 되게 단순한데 어떤 거는 되게 추상적이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단은 비전공자 기초 부분도 차근차근 당연하죠. 차근차근 배우죠, 기초부터. 그리고 수강료는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근데 뭐 모집 공지 그냥 티노바 홈페이지 가시면 티노바 홈페이지 가시면은 8월 모집 안내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 여러가지 글들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대략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초 16주 300만원, 그리고 응용 1단계 4주마다 결제 7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이 안되거든요. 한 7, 800 정도 1년 정도 받으시면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지 이게 수강 시간표는 홈페이지 보시면 커리큘럼이 대략 있고요. 그 시간표는 각자 이제 기초 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각자 이제 정한 시간 있잖아요. 아까 모집공지 보시면 이게 수영 파트장이나 동훈 파트장이나 태준 파트장 이번 달에는 이렇게 세 강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하기로 하시게 되면, 근데 이제 아마 웨이팅 하신 분들이 보통 웨이팅을 한 달 전에 하셔야 돼요, 최소. 그래도 그 다음 달 할지 모르고 거의 안전빵이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웨이팅, 2달 전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강사, 원하는 시간대를 여유롭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간표, 이제 그 시간에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요렇게 이렇게 요 과정을 해요. 요렇게 자바 기초, 안드로이드 기초, PHP 기초, 그리고 뭐 자유주제 작품 만들기 해가지고 응용 1단계, 응용 2단계 하고, 이제 기본 과정 수료죠. 수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요거 링크는 제가 메시지로 따로 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페이스북이나 어디도 올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링크로도 달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답변 됐죠.
그리고 어떤 수업, 어떤 언어를 배우는지 기초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전혀 안 보신 건데 아까 그거 보세요. 커리큘럼. 가이드만 간단히 드리자면 자바 배우고 안드로이드 배우고 PHP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 응용 1, 2단계 때는 뭐 지금 뭐 3D 게임 만드는 친구도 있고 처음 시작을 저는 이거 그 교육할 때 다들 뭔가 이제 팀노바랑 애지간한 곳이랑 이제 클래스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저희는 어떤 언어에 막 특화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뭐야 저 그 인공지능 스피커 샀는데 자기 혼자 떠들어요. 미쳤나봐요. 그래서 약간 오디오 몰렸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자바나 안드로이드 기초나 뭐 PHP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도구로 그냥 생각을 하고요. 도구이고 이제 입문하기 위한. 근데 여기 보면 이 커리큘럼이 여기서는 이제 언어의 이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고 안드로이드 기초는 그냥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가 여기 수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HP 기초는 서버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다들 있는데 이렇게 한 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팀누바만이 좀 이런 독특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걸 기반으로 응용 1, 2단계를 진행을 하고 기반만 다질 뿐이지 뭐 거의 졸업할 때 뭐 랭귀지 뭐 6, 7개 하는 애들도 있고 뭐 플랫폼도 막 3, 4개 다루는 애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정말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개발자들은. 특히나 처음 하는 친구들은 백지 상태라 강사가 가진 논점이나 어떤 그 좀 균형 이런 게 되게 그 크게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강사한테 배워야 하죠. 어쨌든 근데 이거 되게 쉽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저희는 늘 수밖에 없게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살이 건강하게 빠지는 다이어트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작용도 없고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식이 조절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듯이 그런 게 사실 당연한 건데 그거 외적인 거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죠. 하지만 강사가 대신 움직인다고 그 학생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공부하는 시간은 학생도 똑같이 오롯이 이렇게 그 열심히 하셔야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너지가 이루는 방식이 팀노바 방식이고 설명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중에 와서 그 거의 항상 그 개발하고 있는 파트장들 많아요. 저희가 내부에서 파트장들 그 현업 프로젝트 많이 하거든요. 그때 얼마든지 와서 내 담당 파트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어려우면 아니면 정 안 되면 제가 뭐 금요일 저녁에나 뭐 가는데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뭐 애지간하면 강사들이 다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제가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응용 1, 2단계 그쪽 현업에 관련해서 또 아니면 IT 업계 역사에 대해서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죠. 아무튼 나중에 뭐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질문은. 그리고 어떤 수업 어떤 언어 이건 이미 답변됐고요. 기초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팀노바가 기본적으로 교육법을 하브르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반으로 하게 된 이유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좀 창의적 프로세스를 배운다?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저 친구 생각은 이렇구나. 그래서 좀 다양성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좀 유연한 사고를 배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하브르타의 이제 효능 이런 거는 그 유튜브에서 하브르타만 쳐보셔도 이제 그런 관련 실험들이 있어요. 암기법을 혼자 그렇게 막 적으면서 외우는 암기법과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하브르타 방식으로 이제 외운 방식으로 이렇게 둘이 시험을 봤는데 같은 시간 같은 학급 뭐 이런 초등학생들이 했는데 그 하브르타로 한 방식이 암기력이 더 높았었어요. 이런 추세로 보아 인간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심리학적인 거나 어떤 그러니까 개발 자체는 제가 뭐 나름 뭐 어디 가서 필드 가서 어디서든 잘했으니까 뭐 그런 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거 외적으로는 항상 학생들을 이해해야 하니까 교육학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아동교육학 쪽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공부를 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어떤 왕초보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입을 하면서 관찰하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 이 창의적인 인재란 무엇인가, 그런 인재를, 그러니까 모든 팀노바의 친구들이 막 완벽하게 창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엄청 바꾼다라고 저는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하진 않아요. 바뀌어도 저는 베스트가 한 30% 바뀌는 게 진짜 딱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 바뀌기가 힘들어요, 1년이란 시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니까, 현업 대비해서. 그래서 보통은 한 30%를 목표로 하는데, 좀 창의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창의성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창의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창의력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능력이었던 거 아닐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의력 자체는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 해결을 할 때 많이 필요해서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의 결론은, 창의적인 인재란 것은 내가 늘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프로세스, 그런 거를 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인간이 창의성이 필요할 때, 창의성 하면 막 예술적이고 막 그런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럴 때만 창의성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창의력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이런 것도 창의력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새로운 곳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정글에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게, 가면요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곳에 가도, 뭐 사막이든 아니면 정글이든, 아니면 정글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리고 뭐 파도가 세게 치는지 아니면 적게 치는지 이런 걸 다 보고, 그때 창의성이 발현되더라고요. 여기는 이러니까 약간 여기 있는 풀을 이용해서 집을 한번 지어볼까? 아니면 여기서 은신처를 만들어볼까? 아니면 여기서 뭐를 잡아볼까? 이런 것도 다 창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지금 제가 캐나다의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입식 교육이 워낙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 주입식 교육이 가능한 이유가, 내가 가야 할 정도의 그 크기가, 내가 가야 할 분야의 크기가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능만 잘 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다고 수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할 건 산더미인데 딱 수능에 나올 만큼만 딱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똑같아요. 공무원 시험에 딱 나올 만큼만 배운단 말이죠. 그 이상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소중할 수도 있는데, 딱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만큼만 딱 배우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학원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될 게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나 아니면 일반 회사를 들어가셨을 때 접하는 문제들은 기존에 없던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갔는데, 뭐 라면 스프를 훨씬 맛있게 만들래,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그렇게 맛있는 걸 알았으면 내 만들었지. 기존에는 있는 걸 그냥 답습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맛있는 라면 스프를 만들래. 그거 어떻게 해? 안 그래요? 똑같아요. 개발도 똑같아. 아니, 기술 자체는 되게 많이 보편화된 기술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원하는 아이디어나 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래밍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창의력이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팀노바는 창의력을 가르친다 그러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그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크레파스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그려서 표현을 하겠다. 이거 자체는 좀 넌센스잖아요. 물론 그냥 그려도 되지만 크레파스라는 게 도구가 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래밍도 사실 도구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언어도 어렵고 처음에 하기 참 힘들죠. 플랫폼도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능숙해지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가 익숙해지는 거죠. 언어에 익숙해지는 건 도구에 익숙해지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는 거. 뭐 그래서 요새 코딩 쪽에서도요, IT와 코딩이란 주제로 굉장히 뭐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굉장히 많은 어떤 예술성에 관련된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시회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 예전에 제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그 이제 그 IT와 관련된 전시회하는 그 많이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어떤 코딩을 하나의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보고 그 언어나 그 플랫폼이나 또 어떤 그 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많은 어떤 그 디바이스들을 상호 연동을 해서 훨씬 어떤 물감으로 날 표현을 하던 그런 시대처럼 어떤 IT 기술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죠. IT 기술은 표현 수단으로서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기존 미술이나 음악과는 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특정 메시지, 어떤 예술에 있어서는 어떤 표현도 있지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좀 다른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요새 막 그 태국 같은 데 놀러 가면 어떤 전시회장 가면 카메라 인식 센서로 막 밑에 막 그 이렇게 뭔가 조명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물속에서 발로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안에서 그 이렇게 뭐지 프로젝터를 이렇게 쏘는 거에서 이렇게 차면 그 물고기가 이렇게 샥 피해간다든지 막 이런 거 모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상호작용 예술의 하나일 수 있죠. 많아요. 요새 그런 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성을 원하는 건지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도구에 익숙해지고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팀노바가 이제 과정이 1년이거나 좀 이렇게 부족한 친구들은 막 재수강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기초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재수강을 무한대로 시켜요. 그 딱 될 때까지, 그 플랫폼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키기 때문에 돈 자체는 이제 기초에서 2월 되실 경우에는 많이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만큼만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실 경우에는 그 길어질 수 있어요. 수강 기간도 길어지고 응용 1단계나 2단계에서 조금 더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는 또 수강료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다음에 좀 더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팀노바 올 때 딱 1년만 딱 계획하고 오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만 하시면 대부분은 뭐 1년 정도 안에 수료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무튼 답변이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답변이 됐겠죠? 뭐 이제 뭐 호주님 말고도 혹시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굳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안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이나 제 영상 컨텐츠에 댓글을 달으시면 팀노바 영상 컨텐츠 댓글 같은 걸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긴 한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쁘세요. 우리가 지금 딴 데랑 다른 게 우리는 상담 인력이 따로 없어요. 다 개발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좀 강의로 바쁠 수도 있고 개발로 바쁠 수도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좀 정적인 컨텐츠로 질문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블로그 댓글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댓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도 괜찮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나 뭐 본인이 편하신 거에다가 본인 질문을 적어 주시면 메일 주셔도 좋고요. 쪽지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다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 몰아서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되게 편하네요. 생각보다. 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또 만들어서 드릴게요.